네, 수험생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메가변리사에서 상표법을 강의하고 있는 최주환 변리사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1차 상표법 기본 이론 강좌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강의를 들으러 오신 분들은 모두 1차 시험을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가장 기본이 되는 이 기본 이론 강좌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 교재들은 어떠한 특징을 갖는지 그것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그에 앞서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1차 상표법 이 과목 자체가 지금 처음이잖아요. 이걸 미리 공부하신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과목을 어떻게 공부를 해나가야 할 것인가 그 과목은 어떠한 특징을 갖는가까지 같이 한번 기초적인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오리엔테이션 가볍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그래서 일단은 이번 강의에서 진행을 할 내용들은 이러한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변리사 시험 전체에서 상표법이라고 하는 이 과목이 갖는 위치, 특징이 어떠한 것인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상표법 과목에 대한 공부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막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는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아직 상표법에 대해서 아예 모르는 상태이시다 보니까 자세하게 설명을 들어봤자 와닿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개략적인 공부 방법을 설명을 드리고 구체적인 공부 방법들은 또 기본 이론 향후 진행해 나가면서 제가 중간중간 적절한 시기에 또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이 1차 상표법 기본 이론 강좌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순서대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변리사 시험에서 상표법 과목이 갖는 위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변리사 시험을 보게 되면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모두 치르게 되죠. 그래서 1차 합격하신 분들이 2차 시험을 2번 치를 기회가 부여받게 되는데요. 그랬을 때 1차 시험은 2월에 치러지게 되고 2차 시험은 7월에 보통 치러지게 되죠. 뭐 자세한 일정은 2023년도 11월 달에 이제 산업인력공단에서 공지를 해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차 시험의 과목부터 한번 보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크게 세 가지의 과목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법 과목을 처음 배울 때 공부를 하셔야 되는 민법 과목이 있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변리사가 돼서 하는 일과 관련된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산업재산권법이죠. 그래서 이 안에는 크게 특허법과 그러니까 이제 실용신안법도 여기에 포함이 되죠. 그 다음에 상표법, 그 다음에 디자인보호법 이렇게 세 과목을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자연과학이라고 하는 과목을 또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크게 이렇게 3교시에 걸쳐서 시험을 치르게 되죠. 물론 이제 실제 시험 치를 때는 산업재산권법이 1교시에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100점 분량으로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요. 산업재산권법 같은 경우에는 100점, 분량이 40문항으로 출제가 됩니다. 이제 사실 모든 과목이 다 똑같아요. 근데 그랬을 때 이 과목당 문제 비율이 어떻게 되냐면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이 합쳐서 20문항이 나오게 되고 상표법은 10문항, 디자인보호법 10문항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사실 1차 상표법에서 봤을 때 1차 산업재산권법에서 상표법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중요도가 떨어지나 이렇게 잠깐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2차 시험을 또 같이 봐야 되는데요. 2차 시험은 여러분들이 크게 4과목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또 2차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민사소송법 과목이 있어요. 그 다음에 특허법과 상표법 과목. 이것이 이제 원래는 1차에서는 묶여서 산업재산권법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이게 지금 개별 과목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이제 변리사 최종 합격하고 나서 업무를 해야 되는 주요한 영역이다 보니까 별개의 과목으로 분리를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의 과목이 필수 과목이라고 불리는 것이겠고요. 그 다음에 선택 과목까지 하나 추가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그 제도 알고 계시죠? 필수 과목 3과목에 대한 평균 점수를 가지고 합불이 결정이 되게 되는데 그때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패스 페일 제도로 운용이 되고 있어서 50점 이상을 맞으면 패스를 맞게 되고요. 패스를 맞게 되면은
평균에는 그게 합산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50점보다 밑을 맞아서 페일이 뜨게 되면은 아무리 평균 점수가 높아도 2차에서 합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50점 이상만 맞으면 되는 거고 결국은 민, 특, 상 이렇게 세 가지의 과목을 가지고 합격이 결정된다. 최종 합격이 결정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표법도 2차에서는 100점 분량으로 단독 과목으로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1차 상표법과 2차 상표법 공부 방식은 약간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두 개가 다른 과목일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당연히 같은 내용이고 같은 법률의 규정과 같은 판례들을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1차 때 잘 준비를 해놓으시고 공부를 해놓으시면 2차 때 분명 도움이 됩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에 좀 강력하게 어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게 있냐면 2차 상표법 과목 강사들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강의를 하고 있는 강사님들 중 한 명이에요. 근데 제가 1차 상표법도 지금 풀 커리큘럼을 여러분들께 제공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제 상표법 커리큘럼을 1차에서 따라오셨던 분들은 2차로 넘어가게 되면 자료들도 굉장히 비슷한 자료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교재 구성의 목차도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금방 안정권에 접어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 상표법 기본 이론 1차 기본 강의를 이제 들으러 오신 거잖아요. 굉장히 선택 잘 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상표법 과목이 변리사 시험 전체에서 어떠한 위치를 가지고 있느냐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 상표법이라는 과목 도대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들께 조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참고로 특허법이나 상표법 듣기 전에 일단 민법은 먼저 배우고 오셨죠? 민법은 가장 먼저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왜 그러냐면 이 민법 과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법 과목을 변리사 시험을 준비하면서 보통 처음 접하셨을 텐데 법을 처음 배울 때 리걸 마인드를 키워줄 수 있는 과목이 바로 이 민법 과목입니다. 그래서 법률에 규정된 용어의 해석이라든지 그 법률 규정의 구조 있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민법 과목을 통해서 기본기를 익혀 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특허법과 상표법을 듣게 될 텐데 그때 민법에 비해서 상표법이라고 하는 과목이 갖는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해요. 실제 많은 수험생분들이 특히 상표법을 처음에 1차 때 굉장히 어려워하십니다. 왜 어려워하냐? 첫 번째는 바로 절차법적인 성격을 갖는다라는 것인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민법을 배웠을 때에는 그거는 실체법적인 성격을 굉장히 많이 갖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사인과 사인 간의 권리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실체적인 내용을 공부를 했단 말이죠. 근데 상표법 같은 경우에는요, 물론 그 상표권이라고 하는 권리 자체 실체 내지는 등록받을 때 어떠한 이슈가 있을지에 대한 문제들을 배우기는 하는데 그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절차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죠. 여러분들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보면 이 상표권이라고 하는 것이 가만히 있는다라고 해가지고 발생하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해야 발생하나요? 특허청에다가 출원이라는 행위를 해서 심사 과정을 거쳐서 등록 절차를 밟아서 상표 등록을 했을 때 상표권이 나오는 거잖아요. 발생을 하는 거고. 그랬을 때 그러한 특허청을 상대로 한 절차들 그런 것들도 상표법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고 여러분들도 그것을 공부를 하고 시험에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배우던 절차들에 관한 사항이 나오다 보니까 많이들 처음에 힘들어하세요. 그 다음에 특히 그 절차가 여러분들이 한번 겪어본 절차면 굉장히 직관적으로 다가오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직접 겪어본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추상적으로 다가오고 굉장히 어렵고 생소하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런 점이 여러분들이 상표법을 어렵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뒤에 내용이 앞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그런 이제 특징이 있어요. 이건 사실 또 상표법만 갖는 특징은 아니겠지만 상표법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뒤에서 배울 내용이 앞에서부터 막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앞에 있는 게 뒤에서 또 엮여서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책을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그냥 쭉 읽으면은 처음부터 막 모르는 내용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공부할 때 처음에 많이 어려워하십니다. 전체가 정리가 잘 안 되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인데요. 법리. 여러분들 결국은 법리들을 배우게 될 거예요. 이럴 때 상표법의 규정을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이를 봐야 될지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될 텐데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와닿지가 않을 거예요. 추상적으로 와닿게 되는데 예를 들어 볼게요. 이거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를 하고 보시면은 굉장히 많이 기억을 하고 이제 많이 접하게 되는 그런 문구인데요. 상표적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품과의 관계, 사용 태양, 주지 저명성, 사용자의 의도와 경위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된다. 이런 문구들이 엄청 자주 나와요. 지금 이렇게 보면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뭔 상품과의 관계를 고려하고 뭐 사용 태양은 또 뭐고 뭐 주지 저명성은 또 뭐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추상적인 용어들이 많이 등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단편적으로 법리를 문구만 딱 놓고 보면은 이해가 하나도 안 되고 다 문구들이 비슷비슷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처음에 정리가 잘 안 돼서 많은 분들이 상표법 과목을 어려워하세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깨나갈 것이냐, 그거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되겠죠. 그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저는 그거를 극복시켜 드리기 위해서 어떤 형태의 강의를 제공해 드리는지 그걸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어려웠던 이유들 첫 번째와 두 번째를 깰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기본 이론을 책을 가지고 딱 정리를 하기 시작하기에 앞서서 일단 이 상표 제도 전반에 관한 내용을 세계관을 형성을 하고 전체적인 절차를 머릿속에 집어넣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 나오죠. 전체적인 상표 세계관을 사전에 형성을 해놓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이론을 공부를 하게 되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기본 이론 강의를 구성을 하는 단계에서부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고 나서 어떻게 하기로 결정을 했느냐. 강의의 전반부 대략 한 앞에 7강 정도 분량이 될 거예요. 그 분량에서는 여러분들께 책을 같이 펴고 읽고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가벼운 마음으로 이 상표 제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그거에 대한 전반적인 세계관을 형성하고 나중에 기본서 회독에 들어갔을 때 뒤에 있는 내용이 앞에서 조금 나오더라도 이 세계관 형성 강의에서 설명했던 것 토대로 바로바로 이해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강의 전체를 구성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가 특히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걸 무료 특강으로 아예 따로 떼가지고 이제 오픈을 했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도움이 많이 되었다라는 평가를 남겨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치밀하게 계산을 해가지고 미리 한번 사전에 세계관을 형성해놔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앞에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특히 이 세계관 형성 강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 최대한 친밀감 있게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좀 일러스트 자료들까지 많이 제작을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토대로 제가 강의 교환을 다 준비를 했으니까요. 그거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께 이 상표 전체에 대해서 쉽게 이해시켜드리는 강의를 앞쪽에 해서 이런 어려운 점들을 이제 타파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랑 그 다음에 특허법 강의하시는 박지원 변리사님 있으시죠? 그분이랑 이 다음에 또 디자인보호법의 정다운 변리사님이랑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많이 이야기를 하고 이러한 컨셉을 같이 가져가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다들 고민 끝에 이러한 강의들 앞쪽에서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점도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세 번째가 뭐였죠? 법리가 굉장히 추상적으로 다가온다 그랬죠? 추상적으로 다가오는 건 어떻게 여러분들이 대비를 하셔야 되냐? 바로 구체적인 케이스를 통해서 법리를 구체화시켜야 돼요. 아까 봤던 그러한 굉장히 추상적인 문구들 그것만 보면 결국 이해가 아예 안 돼요. 이해 안 되고 끝나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법리가 실제 적용될 수 있는 케이스들을 접하시면서 아 이때 이런 문구가 이런 의미를 가지는 거구나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강의를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드릴 때도 문구만 딱 놓고 그냥 읽고 끝 이렇게 설명 안 합니다. 이 문구가 적용되는 실제 케이스들을 여러분들께 다 교재를 통해서 자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이런 것들을 화면에 같이 띄우고서 문구랑 사안을 같이 보면서 이해를 하는 형식으로 강의를 진행을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나가셔야 상표법이 재밌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할 거고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실 때 유의하셔야 되는 사항, 공부 순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표법 공부하실 때는요. 가장 처음에 하셔야 되는 게 이거예요. 전체 큰 그림을 조망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이거는 상표법뿐 아니라 뭐 특허법, 민법 다 중요한 건데요. 공부를 하실 때 바로 줄글 읽기 들어가기 하는 게 아니라요. 일단 여러분들이 그 상표법 전체를 조망을 하고 그 다음에 한 파트는 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 구조를 파악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파트 안의 내용들은 어떠한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렇게 큰 그림에서부터 좁은 그림으로 좁혀 나가셔야 돼요. 그래야 머릿속에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전체 위치에서 어느 내용에 해당하는 것이구나를
계속 인지를 할 수가 있고요. 그걸 인지하고서 공부를 해야 머릿속에 정리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해도 중요한데요. 그 이해하고 끝나면 안 돼요. 이해한 거를 머릿속에 정리를 해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복습하실 때 기억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를 잘 하려면 지금 하고 있는 파트가 어디쯤인지 전체 큰 그림을 보면서 조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항상 중요하게 생각해 주세요. 숲을 보고 나무를 보아라 이런 말도 많이 하죠. 그런 거를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각 전체 큰 그림을 봤으면은 이제 각 단원별이 있을 거예요. 내지는 각 주제가 있을 텐데 그 주제에 대한 내용이 왜 등장하는지에 대한 취지를 이것도 일단 먼저 케이스를 통해서 충분히 이해해 보실 필요가 있겠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이렇게 법률로 규정을 한다라는 거는 왜 법률로 규정을 해놓은 걸까요? 사회가 혼란해질 수 있는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해 놓는 게 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표법 같은 경우에도 각 규정들마다 고유의 취지들이 다 있어요. 이러한 규정들이 왜 있어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어떠한 상표들은 왜 거절해야 되고 어떠한 상표들은 어떠한 요건들을 구비를 할 것을 요구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다 취지가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먼저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서 먼저 이해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어요. 이것들이 이해가 됐으면 그 다음에 관련된 법조문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법조문을 공부를 해보시고 이런 식으로 상표법의 법률의 규정이 규정되어 있구나. 그걸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법은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해 놓은 거라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실생활에서 벌어지는 모든 당사자들 사이의 분쟁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법률이 적용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판단 법리들이 필요하게 돼요. 그것들을 이제 판단해 주는 게 어느 기관이죠? 사법기관이고 그게 법원이죠. 그래서 이제 그 법원들 중에서 저희가 주로 공부하는 거는 가장 높은 심급의 대법원, 대법원이 판시해준 내용들을 판단 법리로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바로 판례라고 하는 건데요. 대법원 판례. 그 다음에 특허법이나 상표법 같은 경우에는 또 그 절차적인 부분에서 중요한 게 특허청에다가 출원을 해서 등록받는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절차거든요. 근데 그 등록을 해주는 기관이 특허청이고 특허청 내부에서는 그 심사를 할 때 애매모호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기준들을 마련해 놓고 있는 게 있어요. 그거를 심사 기준이라고 하게 되는데 이 심사 기준도 종종 시험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리해 드리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런 심사 기준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실 때 항상 큰 그림 보고 취지를 통해서 그 법조문이 왜 존재하는지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법조문 내용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각각에 대한 구체적인 법리 그 다음에 가장 구체적인 걸 보라는 거예요. 이 순서대로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고 근데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제가 강의를 해드릴 때 이 순서대로 강의를 해드릴 거예요. 항상 단원 시작할 때마다 이런 법조문이 왜 존재해야 되는지를 케이스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 법조문 체크해드리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판례 문구들 같이 체크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공부할 거니까요. 제가 강의해드리는 그 컨셉 그대로 여러분들께서도 공부를 해주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강좌 오리엔테이션에 대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이 강의의 목표입니다. 근데 목표는 그냥 명확해요. 여러분들께 기본기를 다져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보시면은 첫 번째는 상표법 전체 체계를 정리를 하는 겁니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강의 앞부분 대략 7개의 강의 정도에는 여러분들 처음 지금 상표법 들어오시는 거니까 전혀 모르죠. 이 상표법 전체 체계에 대한 세계관을 형성을 시켜드리고 전체에 대해서 이런 게 상표 제도구나 이해시켜드리는 강의를 진행하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상표법 시험을 대비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론에 대한 총정리를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제가 이론이라고 적어놨는데요. 이 이론이라고 하는 건 보통 어떤 것들을 포함하냐면 기본적으로는 법조문, 그 다음에 판례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심사기준도 정리를 하도록 할 거고 그 다음에 어쨌든 이것도 법학이고 학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일반적인 이론들도 있어요. 그런 이론의 내용들도 필요한 범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이런 것들 총 정리하는 단계다라고 봐주면 되겠고요. 근데 그때 특히 이제 이렇게 추상적이라 그랬죠. 상표법 문구들이. 그거를 여러분들께 조금 재미있게
이해시켜드리는 강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사례들을 안 보면 추상적이고 복잡하고 어렵거든요. 근데 케이스들을 같이 저랑 보면은 굉장히 재밌게 공부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실제 여러분들이 길거리 지나다니다 보는 웬만한 표장들이 공부할 때 다 등장할 거예요. 실제 케이스들에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뉴발란스 이런 뭐 신발이 있으면 신발 옆에 이렇게 고딕화된 N 모양 있는 거 있으시죠? 이런 것도 다 관련된 판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스타크래프트 등등등 유명한 상표들이 다 판례 사안으로 존재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공부하면 굉장히 재밌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제가 그런 것들 토대로 해갖고 재밌게 강의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 강의가 갖는 특징에는 어떠한 것이 있느냐 한번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특징은요. 바로 계속 설명드렸던 강의 초반부에 상표 세계관을 형성하는 강의를 7강 정도로 진행을 해서 여러분들께서 전체 체계를 잡을 수 있게끔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풍부한 관련 사례를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이해에 초점을 맞춘 강의를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요, 제일 제가 싫어하는 강의 스타일이 여러분들이랑 같이 그냥 책 쭉 읽는 강의예요. 저는 그런 식으로 강의 절대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책은 여러분들께서도 혼자 읽으실 수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께 그 길게 적혀있는 문구들을 이해시켜 드리는데 초점을 맞춰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같이 이렇게 뭐 읽는 거 많이 안 할 거예요. 저는 이제 이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최대한 이해시켜 드리는 그런 강의를 진행할 거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 준비를 하시는 거다 보니까 감을 잡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감을 잡아드리기 위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 가지 공부 보조 자료들을 여러분들께 추가적으로 제공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진도별로 여러분들이 체크할 수 있는 파트별 퀴즈 자료들도 제공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시험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법조문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법조문을 여러분들께서 빈칸 채우기 연습을 해보실 수 있는 그런 빈칸 암기 자료까지 나중에 제공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참고로 이거는 어디에다가 제공을 해드릴 예정이냐면 이제 뒤에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맨 뒤에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 제가 이제 특허법 박지환 변리사님 그 다음에 이제 2차 강사님 중에서 이제 민사소송법 강의하시는 또 메가변리사 강사님이 계신데 곽준영 변리사님이랑 같이 운영하는 수업용 카페가 있거든요. 이 수업용 카페에다가 여러분들께서 활용하실 수 있게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 여러분들께서 제 기본 강의 들으시고 잘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강의에서 활용하는 교재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교재가 사용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재는 상표법 강의 제2판 교재입니다. 이건 뭐냐면 상표법을 진행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기본서 교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제 기본서가 다른 교재들과 좀 다를 거예요. 구성이 좀 독특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건 잠시 뒤에 제가 좀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이것과 함께 어떤 교재가 필요하냐? 여러분들께서 조문 노트를 봐주셔야 돼요. 제가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상표법 공부하실 때 이 법조문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법조문 직접 찾아서 보기 굉장히 복잡하시고 어려우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보기 좋게끔 제가 편집을 해놓고 같이 필요한 자료들을 조금 같이 섞어서 정리해 놓은 게 바로 이 조문 노트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이 구매하셔서 여러분들이 이걸 토대로 전체 법조문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계속 보시면서 같이 강의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필요하겠고요. 말씀드렸듯이 이 기본서 교재가 좀 특이한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뒤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처음에 여러분들 교재 구매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생긴 책이 왔을 거예요. 그냥 처음 보면 와 이거 왜 이렇게 두꺼워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 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교재가 크게 두 권으로 분권이 되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처음에 분권이 되는 것이 이론편 교재입니다. 그래서 이 이론편 교재는 뭐냐면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공부할 때 보는 줄글 형태로 쓰여져 있는 그 이론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론서 교재가 하나 있고요. 근데 그뿐 아니라 비교적 조금 얇게 구성이 된 케이스편 교재가 있을 거예요. 이제 이 케이스편은 뭐냐면 제가 계속 설명드렸잖아요. 이 이론편에 있는 여러 가지 법리 문구들이 굉장히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법리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케이스들을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러한 법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이해를 보조하기 위한 자료로서 여기에 여러 가지 판례의 사실관계를 도해해 놓은 자료라든지 아니면 절차에 관한 내용을 도해해 놓은 자료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실무에서 활용이 되었던 사례들 그러한 사례들을 다 정리를 해 놓은 게 바로 케이스편입니다. 그리고 이 케이스편과 이론편, 교재가 두 권인데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보기 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케이스편에서 제가 식별 번호를 각각의 케이스 자료들에다가 부여를 해놓고서 이론편에서 법리들 제시할 때 관련된 그 케이스편의 식별 번호를 각 주에다 다 달아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두 개를 왔다 갔다 하면서 보시기에 굉장히 편하게끔 구성을 해놨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상표법 이해하는데 굉장히 편하게끔 교재를 구성해놨고요. 그 다음에 보통 궁금하신 게 이 케이스편일 것 같아요. 이 케이스편에 도대체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냐? 제가 예시적으로 몇 가지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이제 판례들을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는데 그 판례들이 사실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걸 여러분들이 직접 문구로 이렇게 읽으시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런 식으로 이해하기 쉽고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끔 도식화를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례마다 다 이렇게 도식화 자료들이 제공이 되고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판례뿐만 아니라 절차들에 대해서도 도식화를 해놓았고 그 다음에 그뿐 아니라 여러 가지 대법원 판례들을 빠르게 볼 수 있게끔 결과만 정리해 놓은 표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판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관련된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심판결례와 같은 여러 가지 실무 사례들 이런 것들을 풍부하게 넣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편 같은 경우에는 1차에서는 말 그대로 이해하시는 보조용으로만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까지 같이 정리가 되어 있는 게 이 케이스편이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론 이해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이렇게 교재가 구성되어 있다는 거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교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김에 제가 이제 1차 상표법뿐 아니라 2차 상표법에서도 굉장히 활발하게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제가 여러분들께 2차 상표법 시험을 볼 때까지 어떠한 교재 라인업을 전체를 제공해드리고 있는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1차 상표법을 준비할 때 접하게 될 교재 라인업들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봤겠지만 일단 1차 기본 이론 강의에서는 기본서와 함께 이 조문 노트를 여러분들께서 활용을 하시게 될 겁니다. 이제 아까 조문 노트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름이 뷰 상표법 조문 노트거든요. 이 뷰라고 하는 것이 이건 이제 기본서고 상표법 강의는 기본서고 이 위에 뷰 시리즈가 있어요. 뷰 시리즈. 이 뷰 시리즈가 바로 1차용 서브집 라인입니다. 그래서 이 뷰라고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던 건데 공부할 때 전체를 조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1차용 서브집 라인의 교재명을 뷰라는 시리즈명으로 결정을 한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조문 노트와 기본서를 통해서 이 기본 이론 들으시고 나서 그 다음에 한 2회독 정도까지 그러니까 강의 들으시고 난 이후에 추가 2회독 정도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추가 2회독 정도까지는 이 기본서로 해주세요. 근데 2회독을 넘어가고 나서부터는 여러분들께서 굳이 두터운 교재를 통해서 반복 회독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충분한 이해를 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께서 이 워크북 교재를 가지고 반복 회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이 워크북 교재가 뭐냐면 이 기본서를 시험에 나올 만한 범위 내로 조금 이제 이해를 위한 이제 그러한 보조 문구들은 빼고 요약을 해놓은 요약서가 바로 이 워크북 교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구들도 다 이 기본서에 있는 문구들 그대로 활용해가지고 요약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반복 회독할 때는 이 워크북을 활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대략 7월 달쯤에 출간이 될 예정이에요. 이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막바지에 가면 한 9월 이후부터는 객관식 문제풀이 반복적으로 진행해 주셔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때는 이 객관식 문제집이 또 9월에 출간이 될 예정이니까 객관식 문제집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전체적인 풀
교재 라인업을 선보이고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2차까지 활발하게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2차 시험을 준비할 때 반드시 만나게 될 교재 중 하나가 바로 이 테마 상표법 라인업들일 거예요. 그래서 이 테마는 교재가 어떤 거냐면 제 2차용 서브집 라인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용 기본서, 2차용 판례집, 2차용 사례집 빠짐없이 전체 구성을 제가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테마라고 하는 키워드는 아까 봤던 것처럼 전체를 조망하고 난 뒤에는 각 테마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특히 2차에서는 테마별로 정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2차용 서브집 라인을 테마 시리즈로 구성을 한 겁니다. 그때 설명을 드리면 참고로 제가 이 모든 교재를 다 제가 직접 집필했어요. 제가 다 직접 집필을 했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제 1차 커리큘럼부터 2차 커리큘럼까지 이어서 타시면 어떤 이점을 누릴 수 있냐면 전체적인 교재의 논리 흐름이라던가 목차 구성이 유사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특히 여러분들이 2차 가서는 판례를 더 상세하게 봐야 되거든요. 1차보다 더 상세하게 봐야 돼요. 그래서 이 2차 교재 라인업에서도 제가 판례 도식화 자료들을 사용을 해요. 근데 이 판례 도식화 자료들 많이 쓰는데 그게 이 기본서 저희 공부하는 거에 케이스편에 있는 것들 있죠. 이 케이스편에 있는 도식화 자료들이 이 판례 도식화 자료 2차용 자료에서도 똑같이 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차 때 제 기본서를 통해서 판례 공부 충실히 해놓으시면은 2차 가서 금방 적응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점을 드릴 수 있는 강력한 강사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조금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이 이 강좌를 수강하기에 적합한지 그거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시험 같은 경우에는요. 기본적인 강좌이기 때문에 이제 근데 여기 연도가 좀 잘못 나와 있네요, 여러분들. 이제 이게 수정이 좀 잘 됐는데 2024년도 61회 변리사 시험을 치르시는 1차 수험생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다 들으시기에 적합한 강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특히 초시생 분들은 필수적으로 들으셔야 하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표법 체계가 잡히지 않은 재시생 분들도 수강을 고려해 보실 수 있어요. 즉 이제 60회 변리사 시험을 보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아예 기본기도 지금 안 잡혀 있다. 그런 분들은 아예 기본 이론부터 수강하실 것을 고려해 보셔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강사들을 두고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라면 만약에 본인 스타일이 이해가 잘 되게 이렇게 같이 설명을 친절하게 해주는 강의가 좋다, 본인한테 맞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의 기본 이론 강좌를 수강해 주시면 분명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이 강의라고 하는 거를 물론 이제 이 상표법 강의는 7년 차로 배우고 있지만 저는 이제 대학생이 되고 나서부터 이제 여러 과목에 대한 이제 사실 뭐 과외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해오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강의를 해오면서 저의 강의를 듣고 만족하지 못했던 수험생은 못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고민하고 계시다면 일단 제 수업을 들으시면 웬만하면 만족할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제가 저의 강의력과 제가 준비한 자료들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참고 삼아 말씀을 드리면은 특허법 과목을 수강하고 나서 수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데 참고로 필수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일단 민법은 먼저 무조건 들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산업재산권법 안에서 사실 가장 모태가 되는 법이 특허법이에요. 그래서 사실 상표법이 제가 1강에서부터 설명을 드릴 거지만 특허 제도와는 본질은 많이 다르거든요. 본질은 많이 다른데 그 특허청을 상대로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점이 좀 많아요. 절차적인 부분에서.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특허법 과목을 먼저 수강하시고 상표법을 들으시면 조금 더 매끄럽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중복되는 내용도 다 설명을 드리긴 할 거기 때문에 상표법을 바로 들으셔도 이해하는데 지장은 없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어떻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냐면 원칙적으로는 특허법 들으시고 상표법 들으시되 만약에 내가 너무 급하다 그런 분들만 병행해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것이 특허법 들으시고 나서 디자인을 먼저 들어야 되는지 상표를 먼저 들어야 되는지
질문을 많이 주시고 많이 고민을 하시거든요. 근데 일단 말씀을 드리면은 어떻게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 상표 디자인의 순서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디자인 보호법이 특허법과 유사한 측면이 좀 많이 커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오히려 붙여서 들어도 뭐 좋겠지만 이거를 조금 떨어뜨려 놔서 중간에 상표 좀 가장 이 특상지 중에 가장 튀는 애거든요. 달라요, 얘만 취지가. 내지는 제도적인 목적이 다른데 튀는 거를 한번 공부를 했다가 다시 디자인을 가서 공부를 하면은 특허법이 까먹었을 때쯤 특허법을 다시 리마인드하는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그냥 일반적으로는 특상지 순으로 이렇게 듣게 되죠.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양을 생각을 했을 때 특허가 100이라고 하면은 사실 한 디자인 보호법은 거의 한 3, 40만 공부를 하면 되거든요. 근데 상표 같은 경우에는요. 시험 문제는 절반밖에 안 되면서 양은 70에서 8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공부해야 되는 내용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양이 좀 많은 걸 먼저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디자인을 들어주시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워낙 이 상표법은 2차 가서도 여러분들이 단독 과목으로 공부하셔야 되는 과목이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앞서서 주요하게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저희 오리엔테이션 강의는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제가 몇 가지 조금 안내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저랑 박지원 변리사님, 그 다음에 이제 2차 강사님 중에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민사소송법 곽준영 변리사님이랑 같이 수험생분들이 조금 제한 없이 질문도 하고 여러 가지 자료들 얻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수험생용 네이버 카페를 개설을 했어요. 그래서 제목이 저희 교재 시리즈명인 뷰앤테마 앤 윤곽 변리사 연구소라는 이름으로 카페를 개설을 했거든요. 이거는 이제 참고로 그 메가변리사 사이트 내에서 제 강사 공지사항 게시판 있죠. 거기에서도 제가 공지사항 글을 작성을 해놓은 게 있고 주소를 통해서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카페.네이버.com 그 다음에 뷰테마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들어오셔서 가입을 하시면 거기에 자유롭게 질문글도 남기실 수 있고 여러 가지 자료들도 얻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이런 익명 게시판 같은 것들은 수험생 기간에 들어가는 거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익명 카톡방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활용하시기보다는 강사가 직접 관리하고 이제 필요한 부분만 딱 선별해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는 이런 카페를 자주 활용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험생 학습 도움용 유튜브 채널도 저희가 개설을 해놓은 게 있거든요. 이게 이제 변리사 연구소라고 유튜브에 검색을 하면 나올 텐데 여기에 기획 영상도 가끔 올라가긴 할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의 공부 방법론 같은 것들 설명드리는 영상 같은 걸 좀 올려드릴 예정이기는 한데 사실 이거는 저희가 강의 준비하고 그러다 보면 그렇게 자주 올리기는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주요 목적은 사실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공간을 조금 저희가 많이 만들고 그런 기회를 자주 만들면 좋겠다라고 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저랑 박지원 변리사님이랑 종종 유튜브 라이브를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뭐 아주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즉흥적으로 이제 라이브를 켜는 경우도 있고 또는 좀 중요한 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전에 공지를 해드려요. 그래서 이 라이브에 들어오시면은 실시간으로 라이브를 통해서 저희랑 소통하시면서 저희가 질문도 받아드리고 그러고 있으니까요. 이런 것도 잘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면서 저희 오리엔테이션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이제 다음 강의부터 본격적으로 1강 진행하게 되는데 1강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세계관 강의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오시면 되고 교재도 굳이 안 갖고 오셔도 돼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1강에 첨부 자료가 하나가 들어가 있을 거거든요. 그게 이제 그 세계관 강의에 필요한 어떠한 자료예요. 그거 그냥 가볍게 들고 오셔서 굉장히 가벼운 마음으로 재밌게 들어보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1강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본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